대한민국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농촌 경제의 핵심 유통 채널이었던 농협 하나로마트가 최근 4년 연속이라는 유례없는 영업 적자의 깊은 늪에 빠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전체 매장 중 적자 매장 비율이 21.7%에 불과했으나 불과 5년 만인 2025년에는 56.5%로 3배 가까이 폭증하며 경영 위기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에 위치한 하나로마트 매장 10곳 중에서 무려 5곳 이상이 문을 열고 영업을 지속할수록 오히려 막대한 자본 손실을 보고 있다는 비극적인 수치입니다. 경영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당시에는 7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1년 만에 413억 원의 적자로 급격하게 돌아서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40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인 8월까지 이미 21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며 적자의 왓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몰락의 원인을 단순히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의 성장이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 탓으로 돌리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심각한 내부적 원인이 존재합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경쟁하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역시 유통업계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유독 하나로마트처럼 매장의 절반 이상이 동시에 적자 상황에 놓인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로마트의 이러한 추락 배경에는 농협이 대중에게 숨기고 싶어하는 치명적인 구조적 모순과 거대한 유통망을 잠식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로마트가 일반적인 기업이 운영하는 마트가 아니라 농협이라는 거대한 협동조합,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특수한 조직임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본래 농협의 목적은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도시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한 국산 농산물을 합리적으로 공급하여 양측을 잇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농협의 거대 조직은 크게 금융업을 담당하는 농협은행과 유통 및 농산물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일반적인 대형마트의 경우 숙련된 상품 기획자인 MD가 전국을 직접 누비며 가장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최적의 조건으로 들여와 매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로마트의 매장 담당자들은 직접 최선의 상품을 고를 권한이 없으며 본사인 농협경제지주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물건을 무조건 받아서 팔아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마치 유능한 주방장이 식재료를 직접 선별하지 못하고 본사에서 보내주는 고정된 재료로만 요리를 해야 하는 식당처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경직된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협경제지주가 농민의 소득 보장을 명분으로 농산물을 수매할 때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인다는 정책적 특수성에서 시작됩니다. 농민 보호를 위해 비싸게 사들인 농산물이 그대로 하나로마트로 입고되면서 매장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원가 비중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최종 판매 가격은 경쟁 마트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마트를 찾았던 단골 고객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경쟁사들이 산지 직거래와 물류 혁신을 통해 단 10원이라도 가격을 낮추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하나로마트는 구조적 자율성 없이 본사가 정한 가격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으며 동일한 품질의 사과라면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한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냉정한 유통시장의 원리 앞에서 하나로마트는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결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농협 특유의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마트의 생존력을 갉아먹고 있으며 이는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대한 구조적 재앙이 되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하나로마트 경영진은 근본적인 혁신 대신 가장 손쉬운 먹잇감인 납품업체들을 쥐어짜는 비겁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농협이라는 거대 조직의 막강한 지위 앞에 협상력이 전무한 중소납품업체들은 하나로마트의 일방적인 납품과 인하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매가 부진할 때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고스란히 떠넘기는 갑질 관행은 이미 조직 내부에 깊숙이 뿌리박힌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납품업체 직원들을 불러내어 매장 정리와 상품 진열 같은 고된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납품업체들은 이러한 명백한 불법 노동 착취에 항의하고 싶었지만 자칫 농협과의 거래가 끊길까 두려워 억울함을 삼키며 무임금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을의 입장에 처한 중소기업들에게 하나로마트는
상생의 파트너가 아니라 생존을 담보로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가혹한 지배자나 다름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부패는 단순한 노동 착취를 넘어 본사의 실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파렴치한 가짜 매출 생성 수법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매장 책임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실제로 팔리지도 않은 물건들을 장부상으로만 판매된 것처럼 꾸며 본사를 기만하고 허위 실적을 보고해왔습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한 이러한 조작 행위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었으며 실제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조직의 투명성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사건은 국산 농산물과 신토불이 정신을 그토록 강조해온 하나로마트에서 벌어진 대규모 원산지 위조 스캔들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120사건에 달하며 이는 농협이라는 브랜드의 신뢰도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적발된 위반 건수 중 무려 84%에 해당하는 100사건이 저렴한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교묘하게 둔갑시켜 판매한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중국산 마늘종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미얀마산 숙주나물이 한국의 땅에서 자란 농산물인 것처럼 판매되는 동안 소비자들은 농협의 이름만 믿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필리핀산 파인애플까지 국내산 행세를 하며 진열대에 올랐다는 사실은 하나로마트의 관리 체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얼마나 더 많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로마트가 내세웠던 우리 농업보호라는 슬로건은 한낱 기만적인 수식어에 불과했습니다. 농민을 돕자며 국산 농산물 소비를 독려하던 하나로마트가 정작 뒤에서는 수입산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소비자들은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조직의 시스템 자체가 비리를 유발하고 부정행위를 묵인하는 어두운 구조로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한때 2000년대 초반 공격적인 매장 확장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 이 연곳이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유통 공룡으로 군림하던 영광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농협은 숫자로 보이는 매출 규모와 영향력 확대에만 매몰되어 정작 내부에서 격작하고 있던 수익 구조의 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적자 매장들은 이제 농협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짐이 되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최저가를 실시간 검색하는 젊은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에 익숙하며 하나로마트의 비싼 가격을 확인하자마자 냉정하게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전문 마트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나로마트의 신선도 관리가 부실하다는 소비자들의 날선 비판과 불만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하다 보니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하가 커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상품 진열과 신선도 관리의 소홀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매장 진열대에 시든 채소나 상한 과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후기들이 쌓이면서 신선함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현장 직원들의 불친절을 호소하는 글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처우와 과도한 업무량이 낳은 구조적인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월급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불만이 고객 응대 품질의 저하로 나타나면서 하나로마트의 서비스 경쟁력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 양산점의 경우 2020년부터 5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무려 21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누적 적자액을 기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양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아 2024년 한 해에만 65억 원이라는 믿기 힘든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침몰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동탄센터는 54억 원, 봉담점은 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의 핵심 거점 매장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적자매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실패가 반복되면서 한번 무너진 하나로마트의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단골 고객들마저 이제는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은 이제 쇼핑 선택지에서 하나로마트를 완전히 지워버렸으며 이는 마트의 미래 성장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로마트가 내부 부패와 비효율에 허덕이는 동안 외부에서는 쿠팡과 네이버라는 거대 IT 공룡들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완벽하게 양분하며 유통 지형을 바꿨습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이라는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을 통해
오늘 주문하면 내일, 심지어 당일에 물건이 도착하는 시대를 열며 오프라인 마트의 존재 이유를 지웠습니다. 마켓컬리와 쓱닷컴 등이 선보인 새벽 배송 서비스는 신선한 식재료를 문 앞까지 배달해주며 바쁜 현대인들에게 하나로마트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중심의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강자인 이마트와 롯데마트조차 매출 감소와 매장 정리라는 뼈를 깎는 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창고형 매장으로의 전환이나 식품 전문관 강화, 온라인 채널 통합 등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변신을 시도하며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로마트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느렸으며 경쟁사들이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거는 동안 과거의 오프라인 방식만을 고집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체적인 온라인 판매 채널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고 배송 시스템은 사실상 부재하여 혁신적인 물류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과의 대결에서 속수무책으로 패배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인데 하나의 통일된 전략을 실행하기에는 전국 수백 개 지역 농협의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얽혀 있습니다. 한쪽에서 온라인 강화를 주장해도 다른 쪽에서 지역 매장의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니 거대한 배가 산으로 가듯 아무런 전략적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가라앉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의 몰락은 단순히 유통 환경의 변화나 경영상의 실수 때문만이 아니라 농협 조직 전체를 지탱하는 리더십의 심각한 결함과도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역대 농협 중앙회장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실제로 구속된 사례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이른바 민선 회장들의 잔혹사라는 불명예스러운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경찰이 현직 농협 중앙회장의 집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다시 한번 농협 리더십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회장은 지난 2024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위해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농협 선거의 고질적인 부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농협 중앙회장은 20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대표하며 농민 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과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이기에 그 비리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농협회장 선거는 후보들이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뿌려 표를 사는 이른바 돈 선거라는 오명에서 단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강원 지역 농협 조합장 사무실 14곳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는 중앙회 이사 선출 과정에서 은밀하게 오고 간 금품 정황 때문이었습니다. 마트를 살리고 농민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소중한 자금들이 조직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추잡한 선거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강력한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경제적 시한폭탄은 하나로마트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뛰어든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위기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마트 유통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 일부 지역 농협들이 부족한 수익을 보전하겠다는 명목으로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개발 대출 사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고 건설 경기가 차갑게 식으면서 농협이 빌려준 부동산 대출의 연체율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여러 농협이 공동으로 대출해준 단위 농협의 연체율은 19.12%에 달하는데 이는 불과 4년 전인 2021년의 1.25%와 비교하면 무려 15배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대구 지역 농협들의 연체율은 무려 34.75%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역 농협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농협은 단순히 이익을 쫓는 기업을 넘어 농민들이 땀 흘려번 노후 자금과 자녀 교육비 등 생존권이 걸린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동산 부실이 현실화되어 농협의 재무 건전성이 붕괴된다면 그 피해는 탐욕스러운 지도층이 아닌 무고하고 성실한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로마트의 추락은 단순한 매장 폐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시스템적 위기의 전초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자아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이 거대한 침몰을 막을 기회가 남아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2027년 3월 10일 수요일에 예정된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입니다. 전국일 300여 개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하는 이 선거는 각 지역 농협의 방향성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차기 농협 중앙회장을 뽑는 실질적인 기반이 됩니다. 조합원들이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는 단순히 개인을 뽑는 것을 넘어
부패한 농협의 리더십을 교체하고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무관심 속에 방치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며 우리가 낸 소중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감시의 눈길만이 농협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신토불이라는 네 글자는 단순히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난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다는 한국인의 오랜 믿음과 농촌을 향한 사랑을 담은 약속이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조금 더 비싼 가격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로마트를 찾았던 이유는 내가 사는 농산물이 우리 농민의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기를 바라는 따뜻한 연대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이러한 소비자의 순수한 신뢰를 이용해 뒤에서는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며 스스로 브랜드의 가치를 시궁창에 내던졌습니다. 배신당한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농협의 간판만을 보고 지갑을 열지 않으며 한번 무너진 신뢰의 장벽은 그 어떤 화려한 광고로도 다시 세우기 힘든 처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로마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썩어 문드러진 내부의 비리 구조를 완전히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조직 전체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농협이 본연의 설립 목적인 농민소득 증대와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가치에 충실하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질타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주어진 투표권은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고 조직의 리더십을 혁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일반 소비자에게는 현명한 불매와 선택이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적자가 배처럼 깊어지고 부실의 독소가 농협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기 전에 우리는 변화를 선택해야 하며 그 기회는 2027년 조합장 선거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로마트의 몰락은 단순한 경영 실적의 악화가 아니라 리더십의 실패와 도덕적 해이가 한 조직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4년 연속 적자와 원산지 위조, 그리고 납품업체를 향한 비겁한 갑질까지 그 모든 부조리의 끝에는 농협이라는 거대 조직이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민낯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자산이 무리한 부동산 PF 투자로 인해 증발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심각한 경제적 위협입니다. 하나로마트의 위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영상에서 농협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농협은행의 내부 실태를 심층 취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농협에 맡긴 예금은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마트의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우리의 예금마저 위험한 도박판에 올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마트에서 시작된 균열이 농협금융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상 이상의 충격적인 진실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며 겪었던 불쾌한 경험이나 원산지가 의심스러웠던 순간, 혹은 품질에 실망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댓글로 가감없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와 제보는 거대 조직의 비리를 밝혀내고 우리 농촌의 미래를 바로잡는 데 있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류 미디어가 자본과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차마 말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을 당당하게 폭로하고 오직 진실만을 위해 끝까지 추적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이며 이러한 탐사 보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용기 있는 행보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경제적 정의를 세우는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시고 우리 농협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진실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는 더욱 충격적이고 깊이 있는 농협은행 편 영상으로 조만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마주한 4년 연속 적자라는 차가운 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모순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았습니다. 2020년 21.7%였던 적자 매장 비율이 2025년 56.5%로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주방장이 재료를 고르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MD 시스템과 농민 보호를 명분으로 한 고가 수매 방식은 마트의 가격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갉아먹었습니다. 여기에 납품업체를 향한 비겁한 갑질과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 농산물 사기 행각은 하나로마트를 믿었던 소비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단위 농협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19.12%까지 치솟으며
농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위험한 도박판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대구 지역의 연체율이 34.75%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농협이라는 거대 조직이 정말 안전한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2027년 3월 10일로 예정된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라는 조직을 바꿀 소중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전국 300여 개의 농협조합장을 선출하는 이 선거를 통해 우리는 부패한 리더십을 교체하고 하나로마트를 다시 농민과 소비자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의 감시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길입니다. 무관심은 부패의 원상입니다. 우리가 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지켜보는 눈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기만하고 부정을 저지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농협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참여하는 것만이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로마트의 위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마트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흔들리고 있는 농협 금융의 실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음 진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농협의 또 다른 거대 축인 농협은행을 현미경처럼 파헤쳐 우리가 맡긴 예금이 정말 안전한지 그 실체를 낱낱이 보고하겠습니다. 마트에서 증발한 수천억 원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져 우리의 경제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 심도 있는 취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모여 거대 조직을 변화시키는 큰 파도가 됩니다. 주위에 이 심각한 현실을 널리 알려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하나로마트에서 직접 겪으셨던 황당한 경험이나 내부 제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단서가 됩니다. 저희 채널은 자본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위해 뛰겠습니다. 이런 탐사 보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통해 농협은행의 충격적인 실태를 다룰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고 우리 경제의 이면을 보는 밝은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농업과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이 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의로운 변화를 위해 멈추지 않겠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정보를 담은 농협은행 편 영상으로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